다음으로 세수결손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위에서도 했지만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많은 숫자를 속이거나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3년 연속 10%대 그 세수 오차율을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2023년 9월 달에 보도자료에서도 이 일본이나 미국 등보다는 비교했을 때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했고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1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은 23년도에 저 정도 세수 오차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수 오차가 크다.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세수 오차가 크냐. 요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수 추계 문제점과 관련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모형이 있고 그 모형에 의해서 전제 조건이 바뀌면은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겠죠. 2022년도 6월 달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하면서 2.6% 경제 성장률 했는데 실제 1.4% 했지 않습니까? 아까 확인했듯이. 그러면 그것의 변경에 따라서 뭔가 세수 추계에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2022년 10월 달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당시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상 성장률에 대해서 이거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아니 뭐 그렇지 않고 당초 예상했던 4.5%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는 이제 3.3%. 결국에 이제 이 실질 GDP로면 똑같이 1.4에 준하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 당시 하실 때 많은 수치를 보셨을 텐데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추경호 부총리 말씀을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계속 기재부 관계자들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재부가 어떤 수치를 이야기할 때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같이 학습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수치가 어떤 정책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수치다 그 다음 불신이 쌓이면서 더 없던 문제는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답변 제가. 아니요. 네.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세수 추계 문제점에 대해서 저 기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세수 오차 분석과 관련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 문제가 있어서 2022년도 2월 달에 기재부가 저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수 추계할 때 좀 문제가 있다면 그해 11월 달에 다시 이걸 고쳐보겠다.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3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달 이야기했고 2022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재추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그때 보고 안 했습니다. 맞죠? 국회랑 상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가 1.4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고 수치를 고칠 수 있었으면 하고 안 고치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고 일방적으로 50몇 조를 마음대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있으면은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면 이 세수추계 엉터리로 한 분들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 재편을 하든지 또는 다른 식으로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또는 국회랑 소통하면서 예정처럼 자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세수 모형. 이게 지난번 기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2022년, 2023년 계속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수결손에 관한 그 논쟁함에 있어서 한쪽은 세수 추계 과정 속에서의 수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라는 태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감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지적하는 것은 2019년까지는 세법 개정안을 할 때 이제 순액법, 누적법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문제가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언제부턴가 2020년부터 순액법만 이야기하고 누적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좀 서로가 오해 없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하면서도 순액법만 하고 누적법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적법 공개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관님? 누적법은 순액법과 계산하는 게 아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이거 바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해 주면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 저는 오해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추경호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하신 말씀은
2022년 7월 달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 감세안을 냈습니다. 감세 효과가 18조냐 60조냐 논쟁할 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법 개정안은 경제, 성장, 세수 기반 확충 등등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가 없다. 그리고 세수 확대가 나타날 것이고 재정 건전성에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수 확대 없습니다. 작년에 세수였고 올해도 세수였고 재정 건전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건전성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또는 정부 당국자가 국민을 상대해서 정부의 말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오후에 보충 기재부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좀 더 제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조세 정책에 대한 이슈들은 이게 시간을 두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셔야지 작년에 얘기한 걸 지금 와서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으신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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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 군갑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질의에서 다시 또 우리 기재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좀 일부 방송이 끊긴 게 있어서 간단히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주 기재위에서 질의했다가 답변 못 받은 거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주질의 때 했던 건 추경호 부총리의 재작년 22년 7월 21일 그때 발언이었죠. 세제 개편안 자체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평가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다음 재정 건전성에도 실제 기여한 게 없다.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세수의 효과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추가적인 말씀드리자면 실제 해외 자회사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작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관련된 것은 이미 올해 세수 결손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럼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실제 종래 세세 개편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 논의할 때나 예산 논의할 때 그 자료 좀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쟁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 바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이 대안으로 또는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겁니다. 세수 오차 모형 그 관련된 책임자 문책이든 대책이 필요하다. 예정치랑 정보 공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었다면은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처리할 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뭔가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거는 뭐 한번 고민을 해보죠. 재작년에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올해는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저거 뭐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큰 변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 세입 예산안 조정이 그러니까 있으면 제출해야 된다 이런. 네, 그렇지만 세입 예산안을 조정한다는 건 결국 세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과정에서 11월이면은 11월, 12월에 가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여러 논의해 가지 보시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이따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제 경제 인식에 대한 제 지적입니다. 아까 이야기됐지만 올해 경제에 대해서 확실히 경제에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세수 결손이 20몇 조 났다. 그다음 7월 달도 내수 부진, 정부 역할이 별로 없었다. 아까 천수답 경제, 지금 수출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반도체 영향을 받는 것. 그 외에 대안이 뭐냐? 그리고 오히려 수출과 관련해서 뭐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 복귀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긴장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고용의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는 올해 23만 명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노동연구원에서는 18만 명이다. 좀 이견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재부 자료에 대해서 기재부 자료가 잘된 것인가 또는 정확한 것인가 인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오히려 과도한 자아자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대책이 있는가 뭐 이런 점이나 문제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재부가 이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허용호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난 주에 기재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을 뛰어넘어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고, 그런데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껏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게 그러면 건전성 이슈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불용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 이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만 되면 어떤 항목이든 어떤 금액이든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싫으면 사용 안 하면 된다. 물론 전체적인 건전성 이슈나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그 항목의 미사용에 대해서 국회랑 상의 없이 해도 된다.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지난번 기재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기재부 권한인가?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좀 달라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거 좀 자료 언제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국회가 승인. 네, 권한이 있죠. 그것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것에 대해서 이후 후속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 검토 자료 좀 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내일 네, 네. 내일 또 경제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박문호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세수 추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관련해서 세입 예산 부수법 예, 정리해 주세요. 차수 변경. 예, 끝납니다. 예. 그 법안 제도에서 지금 그 연기할 필요 없다. 추계 무관인데 왜 굳이 꼭 연기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 개정안 내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